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더 바쁠까?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은퇴 관련 영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걸 하세요. 은퇴 후에는 저걸 준비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으세요. 사회 활동을 하세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삶을 망치는 것은 무언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려고 하고 직장 다닐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평가하고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돈에 대한 불안으로 삶 전체를 움켜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고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더 해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니까요. 30분이 조금 넘는 긴 시간이지만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까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역할을 잃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팀장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었고, 프로젝트에서는 책임자였고, 후배들에게는 선배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업무 보고, 퇴근하고, 이런 리듬이 30년, 40년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함도 사라지고, 직함도 사라지고, 회사 이메일도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게 뭔가요? 그냥 나만 남습니다.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닌 그냥 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나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평생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일을 대충 하고 사신 분들? 아니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성실하게 출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은퇴 후에 더 크게 무너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일과 역할에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은퇴하면 이게 다 흔들립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고 가족은 이미 독립했고 책임질 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착각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누구한테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시간이나 때우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점점 더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당신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역할이 바뀐 것뿐이에요.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직함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은퇴 전의 기준으로 은퇴 후의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같은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돈을 버는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 이런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기준들이 다 무너집니다. 돈은 더 이상 안 벌고, 직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2세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모임만 가면 과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팀원이 50명이었어.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시켜서 회사가 얼마나 살아났는지 알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그때 우리만큼 일 안 해. 처음엔 다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몇 번, 몇십 번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본인도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과거 이야기를 할수록 현재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뭐야?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과거는 항상 미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았던 것만 기억나고 힘들었던 건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는 점점 더 초라해져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비교를 계속하면 현재의 나는 절대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그냥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의 기준은 이제 버려야 해요. 연봉, 직위, 영향력.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해요. 오늘 하루가 평온했는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는가? 건강을 잘 챙겼는가? 작은 기쁨을 느꼈는가? 이런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와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직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장이어서 존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존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역할과 상관없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녀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관심이 가요. 우리 애는 잘 지내나? 결혼은 언제 할까? 직장은 괜찮을까? 손주는 잘 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녀에게 연락하게 되고 조언하게 되고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65세, 은퇴 후 집에서 지내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경제적으로 간섭하세요. 집은 어디 살 거니? 전세? 월세? 엄마가 도와줄까? 애 학원비는 괜찮아? 엄마가 보태줄게. 그 차 바꾸지 마. 아직 탈만하잖아. 돈 아껴야지. 처음엔 아들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면 의견도 들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서운했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저렇게 나올까?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조언하세요.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모유 수유해야지. 분유 먹이면 안 돼. 애를 너무 안아주지 마. 뻘은 나빠. 처음엔 딸이 듣는 척 했어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고 연락도 줄이게 되고 시어머니는 또 서운해 하세요. 나는 손주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애들이 날 피할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자녀를 위한 마음이에요.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미 성인이에요. 자기 삶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자녀는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은퇴 후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더 이상 양육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보호자도 아니에요. 이제는 지지자가 되어야 해요. 자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자녀가 실패해도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이게 은퇴 후 부모의 역할이에요. 조언자가 아니라 지지자.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 역설적이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공간을 주는 것,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 돌봐온 자녀인데 갑자기 손을 놓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래야 자녀도 성장하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돈에 대한 불안으로 삶 전체를 움켜쥐지 마세요. 은퇴하면 소득이 끊깁니다. 연금을 받아도 예전 월급보다는 적어요. 그럼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녀 도와줄 돈은 있을까? 이런 불안이 커지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극단으로 가요. 하나는 지나친 절약, 다른 하나는 무리한 투자.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68세, 은퇴 후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돈을 아끼는 것에 집착하세요. 외식은 절대 안 하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돈 든다고 안 하시고, 취미 생활도 돈 아깝다고 안 하세요. 매일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고, TV만 보시고, 그렇게 몇 년을 사시니까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쌓여 있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돈을 모아서 뭐 하나. 이렇게 살 거면. 반대 경우도 있어요. 퇴직금을 받고 연금도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세요. 주식에 몰빵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문제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은 안 팔리고 사업은 적자나고. 그럼 퇴직금까지 날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금 2억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 후로 우울증에 걸리셨고 가족관계도 나빠졌고 건강도 악화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이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커지면 지나치게 아끼거나 지나치게 불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문제예요. 지나치게 아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불리려고 하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은퇴 후 돈의 역할은 뭘까요? 안정감을 주는 것,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가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돈을 통장에 쌓아두기 위해 평생 절약하면서 사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매달 얼마는 생활비로, 얼마는 여가비로, 얼마는 저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불안도 줄어들고 삶의 즐거움도 생겨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안정적인 것만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마세요.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는 게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안 만나게 되고, 회식도 없고, 회의도 없고, 그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서 집에 있는데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져요. 굳이 나가야 하나? 집에 있는 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4세, 은퇴 후 2년째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친구들이 연락했대요. 나와서 밥 먹자, 등산 가자. 그런데 이분이 계속 거절하세요. 피곤해서, 돈 아까워서, 귀찮아서. 그러니까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래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가신대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렇게 2년을 보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고립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스스로 연락을 끊는 분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데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패 끼치는 거 아닐까? 나는 이제 할 말도 없는데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연락을 끊어요. 그럼 친구들도 왜 연락을 안 할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외로워져서 연락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고립은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해요. 말을 나누고, 표정을 보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게 없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그리고 몸도 병들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건강이 악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친구 한 명이랑 밥 먹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이랑 인사 나누는 것. 이틀에 한 번 가족한테 안부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고립되지 않아요. 완전히 친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외로움을 막아주고 마음 건강을 지켜줘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습관을 방치하지 마세요.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하루의 반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TV 보고 밥 먹고 자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이 무너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66세, 은퇴 후 3년째 집에서 지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하루는 이래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TV 켜요.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TV 봐요. 저녁 먹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자요. 이게 매일 반복돼요. 그런데 이분한테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세요. 글쎄, TV 봤지.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은퇴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똑같은데.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요일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이 똑같으니까요. 월요일에 할 일도 없고, 금요일에 기다릴 것도 없고, 그냥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 감각이 무뎌져요.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와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가장 빨리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왜 이런 하루가 위험할까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하루하루에 의미가 있어야 살아가는 이유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점점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은퇴 후 하루의 구조가 왜 중요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하나, 오전에 할 일 하나, 오후에 할 일 하나. 이렇게 작은 일정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 30분, 오전 10시에 신문 읽기, 오후 2시에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구조화돼요. 그럼 오늘은 뭐 했지? 하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산책했고, 신문 읽었고, 친구랑 통화했어. 이게 쌓이면 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전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 것, 자녀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 것, 돈에 대한 불안으로 삶 전체를 움켜쥐지 말 것, 사람 만나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말 것,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습관을 방치하지 말 것. 이 5가지만 하지 않아도 은퇴 후 삶은 훨씬 나아집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삶을 망치는 건 큰 실수가 아니에요. 큰 사건, 큰 사고가 아니에요. 작은 방치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사람 만나는 걸 미루고 건강 챙기는 걸 나중으로 미루고 관계 회복하는 걸 내일로 미루고 이런 작은 방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무너져요. 반대로 작은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오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오늘 산책 30분 하고, 오늘 의미 있는 일 하나 하고,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는 걸 그만두고 자녀에게 간섭하는 걸 그만두고 돈 걱정에 매달리는 걸 그만두고 고립되는 걸 그만두고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걸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삶이 정리돼요. 그럼 공간이 생겨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요. 은퇴 후 삶은 다시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물론 처음엔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고, 해야 할 것을 하나씩 더하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은퇴 후 삶도 의미 있어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은퇴 전의 기준으로 은퇴 후의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둘째, 자녀의 삶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셋째, 돈에 대한 불안으로 삶 전체를 움켜쥐지 마세요. 넷째, 사람 만나는 것을 스스로 끊어내지 마세요. 다섯째,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습관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고,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 은퇴 후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만. 과거에 집착하는 걸 조금 줄이거나, 자녀에게 조언하는 걸 조금 줄이거나, 돈 걱정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집에만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하나만 줄여도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으세요. 작은 기쁨, 작은 의미, 작은 연결. 이런 것들로 하루를 채워가세요. 그럼 은퇴 후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있었나요? 과거를 그리워한 시간, 자녀에게 불필요하게 조언한 순간, 돈 걱정에 사로잡힌 시간, 사람 만나는 걸 거절한 순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 만약 있었다면 내일은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의미 있는 것을 해보세요. 작은 산책, 짧은 전화, 조용한 독서,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은퇴 후 삶을 채워줄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은퇴 후 더 불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세요. 그럼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